생각에 맡기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좀 솟구쳐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의 상단부가 있고 그리고 하단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쪽을 뚫으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떨어지는 흐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했죠. 전고점. 이제 이걸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아마 2550포인트라든지 또는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아까워하지 않을까, 아깝지 않나, 저걸 샀으면 내가 수익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사실 아깝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이 하나의 상승을 우리는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등이 좀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갔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면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바로 생기는 거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음 조정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살짝 이렇게 현금 들고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진다라는 그 정도의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홀딩 하셔가지고 2550포인트에서부터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저기를 전고점 넘는지, 넘으면 2500포인트는 넘는지, 2550을 넘으면 또 2600까지 도달을 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50포인트 단위로 살짝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들어가자라고 대응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지금 이 상승을 보면서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그건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때 하단부는 약간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쌍봉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이다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조금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런 모양새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한다, 봉쇄하지 않는다, 봉쇄에도 경제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와 크게 영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국의 증시가 좀 올라와 주면서 뭐 미국 증시보다도 중국 증시를 영향을 받으면서 또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조금 포인트를 잡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어떤 증시 영향을 받는다 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저는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예 추세를 돌파한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락은 끝이 난 건 맞는데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섣부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다음 저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왕이면 여기 빨리 깨가지고 내려가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뭐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멱살 잡고 뭐 유턴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추가 상승으로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를 상승 고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뚫지 못하면은 쌍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 쌍바닥인데, 쌍바닥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것은 쌍봉이에요. 단기 쌍봉도 그렇고 장기적인 쌍봉도 그렇고요. 쌍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고점을 2번이나 확인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부터는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쌍봉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증시 방향성이 조금은 결정이 날 것 같기 때문에요. 이 구간을 우리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가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여러분들 종목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긴 그래요. 올라오는 종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뭐 엄청 급등을 했다거나 손실을 줄여낼 만큼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가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은 매수를 해가지고 유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매수해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든 조금 일찍 들어갔든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점은 사신 분들은 어찌됐든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당연한 전리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아쉬워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보수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얻을 게 없는 거고, 나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은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성 하이텍이 또 상한가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온 기업들은 18종목이 되는데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일정한 테마들이 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품절주들도 조금 보여지는 거 보니까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는 거 비해서 이렇게 잡주들이 급등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에는 골든 센츄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는 대창 솔루션, 두산 바켓이 떨어져 있는데 역시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하거나 오히려 반등 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산 바켓과 같이 이렇게 반등 좀 나왔다고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셨다가는 저런 식으로 잘못 두드려 맞았을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내려와 있을 때 하거나 다음번 내려올 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민주노총 탈퇴 추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포스코가 민노총에서 탈퇴를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노동자의 권익을 좀 지켜주는 입장으로선 좋은 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라고 하면요, 사실상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의 기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포스코 강판이라는 이름에서 스틸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냈고 이름을 바꿔내면서 약간 분위기 반전까지 꾀하면서 지금까지 최근에 단기 급등 나왔던 게 이렇게 거품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왜 그 캠핑 같은 거 가보시면은 불이 다 꺼졌는데 불을 다시 피우려고 하면 어때요? 뭔가 좀 화력도 좀 필요하고 뭐 불쏘시개도 좀 필요할 것이고 뭔가 재료들 뭐 원료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진 않습니다. 다 꺼진 불에다가 다시 불 피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좀 딜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불 붙기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고 있는 것을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과 같은 이런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하락을 멈추는 뉴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을 위한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가 호황인가 불황인가로만 따져본다면 사실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라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44,000원 정도 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힘이 더 있다면 5만원까지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쯤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살짝 매수가를 조정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대성 하이텍이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 일단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걸 잡아가지고 수익 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이야기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혹여나 과거에 이렇게 신규 상장했을 때 기대감을 품고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매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성 하이텍이 오늘 올라온 이유가 전기차 주행거리가 30% 상승할 수 있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현대차 부품에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성 하이텍이 전기차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전기차 주행거리를 30%나 증가시킨다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대박인데, 대박이니까 더 가지 않을까? 더 간다면은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주가가 올라올 땐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게 만들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못 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올라온 이 자리에서부터 내일 시세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얘도 품절주 역할을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품절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바로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는 동안에 SATENG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기업도 뭐 엄청 좋은 기업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애매해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이렇게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은 주식수가 뭐 많이 발행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품절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뭐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국산화하는 기업 중에 긁지 않은 복권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에서 홍보를 해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대놓고 홍보해가지고 약간 단기 급등시켜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3,5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 보여지고요. 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아래쪽에 사신 분들은 바로 정리가 가능할 텐데 위쪽에 사신 분들이 조금 고생일 것 같아요. 이거는 위쪽에 사신 분들은 정리보다는요, 이거 나중에 빠졌다가 다시 횡보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아래쪽에서 자리 잡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세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종가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이렇게 종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음날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승해서 뭐 전고를 뚫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살짝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서 약간 이렇게 종가까지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올라온 시장 치고는 강했던 시장이 지난번 이렇게 시장을 쭉쭉쭉쭉 보시게 되면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상승을 하다가 꼬리 없이 이렇게 양봉으로 딱 진행되면은 거기서 멈춰가지고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케이스들을 앞에서 그냥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종가까지 막 올라오는 경우들 있죠. 이렇게 종가까지 꼬리가 없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 한번 해볼 때 여기서 물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없이 올라갔는데 더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이런 거 생기면 빠진다는 아니지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일을 좀 맞이한다면 그래도 만약에 빠졌을 때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양봉으로 이렇게 꼬리가 없이 올라오게 되면은 다음 날이라든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거기다가 시장이 양봉으로 올라오고 강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되어 있는 상한가에 구성된 종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는 같이 파악을 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관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수익 났다고 해서 뭐 자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수익 나신 거는 정말 잘된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다음을 준비한 우리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